너답지 않게 왜 그러니? 평생을 차별당하면서 살았어요. 아주 차별이라면 치가 떨릴 지경이라고요. 제가 여태껏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긴 아세요? 형 졸업식에는 꾸준히 참석하면서 내 졸업식에는 와주지도 않고 그 흔한 학부모 모임 한 번 와주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초등학교 때 왜 반장이 못 됐는지 아세요? 엄마가 나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거야 네 형 날짜랑 겹치니까 그렇지. 그게 차별이에요. 만약 나를 진심으로 아꼈으면 한 번쯤은 왔겠지. 공부도 못하는 형한테는 과외며 학원이며 사교육비 잔뜩 지원해줬으면서 나한테는 문제집 살 돈도 아깝다며 형이 풀던 거 물려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래놓고 형이 기죽으면 안 된다면서 비싼 운동화, 잠바 전부 형만 사줬던 거 기억 안 나요? 내가 그때 어떤 생각까지 한 줄 알아요? 나는 분명 이 집안의 친자식이 아니구나, 주원 자식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고요.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너는 이해심이 깊고 착하니까 다 이해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지. 착하면 대놓고 차별해도 된다고 누가 그래요? 솔직히 머리도 안 좋은 형한테 쏟아부은 사교육비 아깝지도 않아요? 장남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냐고요. 형제간의 우애를 중요하게 생각하라고요? 내가 볼 땐 엄마가 우리의 형제를 갈라놓고 있어요. 이렇게 차별만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진심으로 형에게 측은지심을 가지겠냐고요. 다른 건 몰라도 내 아내한테는 그런 모습 보이지 말았어야죠. 내가 아내 앞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알기나 해요? 형한테는 5억이나 쥐어주며 집 사라고 할 때 우리는 대출이자 갚느라 뼈 빠지게 일만 하고 있다고요. 그래놓고 살던 집 정리하고 우리 집에서 지내겠다고? 둘째 며느리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나라면 민망해서 절대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왜 우리만 못 살게 구냐고요. 내가 요즘 와이프 앞에서 면목이 없어서 살 수가 없어요. 네가 왜 면목이 없어? 그래, 솔직히 첫째네 사정이 딱하긴 해.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끌어다가 좀 줬다. 그 돈을 준 건 내 자유잖아. 그리고 내가 둘째네에서 살겠다는 것도 내 선택이고 자유 아니니? 자유는 개뿔. 장남 앞에서는 눈치만 보면서 빌빌 기면서.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취했으면 곱게 잠이나 잘 것이지 왜 행패야? 너 내가 그렇게 가르쳤니? 엄마한테 워낙 배운 게 없어서요. 평생 결핍만 느끼며 살다 보니까 제가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네요. 항상 장남이 우선인 집안에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키울 때 장남한테 올인하고 집값까지 마련해 주셨으면 효도는 장남한테만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왜 나랑 와이프한테 효도를 요구하세요? 내가 그 이유 모를 줄 알아요? 장남한테는 눈치가 보이니까 그런 거겠죠. 장남은 조금이라도 힘들면 안 되니까 힘들고 귀찮은 일은 전부 둘째한테 몰아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우리가 만만하고 쉬우니까 그런 거겠지. 첫째는 듬직하고 둘째는 편한 게 잘못이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키웠는데 잘해준 건 싹 잊어버리고 어떻게 서운한 것만 기억할 수가 있어? 엄마는 너한테 서운한 거 없는 줄 아니? 둘째면 좀 사근사근한 맛이 있어야지. 너는 어째 뭐가 그렇게 매사 불평불만이 가득해? 네 형 봐라. 여태껏 나한테 불만 가진 적 있었니? 너만 그래, 너만. 대체 너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부정적이고 충동적이야? 비교 좀 하지 말라고요. 비교가 얼마나 사람 자존감을 깎아내리는지 알아요? 비교할 만하니까 하는 거지. 너도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은 귀담아 듣는 습관을 가져야지. 항상 한 귀로 흘리기만 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답답한지 알아? 세상에서 너만 불쌍한 것 같지? 웃기고 있네. 너 말고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혼자 불쌍한 척이야. 받을 거 다 받아놓고. 받을 것 다 받아놓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요? 있으면 말이라도 해봐요. 나도 도통 모르겠으니까 말해보라고요. 너 내가 해준 밥 먹고 컸지? 그리고 우리 집에서 얹혀 살았잖아. 그건 자식에게 베푼 게 아니라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무튼 너 내가 없었으면 이렇게 잘하지도 못했을 거잖아. 참 대단한 걸 해주셨네요. 밥 해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집에 얹혀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 지금 비꼬니? 아니요? 진심으로 감사해서 인사 올리는 건데요? 저는 이만 독립하겠습니다. 더 이상 저 챙겨주실 필요 없어요. 연 끊어줄 테니 장남이랑 잘 사세요. 여보, 우리는 우리 집에 가자. 여기는 더 이상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야. 앞으로도 여기 올 필요 없고 이 아줌마가 집에 찾아오면 외부인 출입 금지라고 내쫓아버려. 그날 일은 아주 쇼킹 그 자체였어요. 남편은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갔고 저는 얼떨결에 남편을 따라 나오게 되었어요. 남편은 비틀대며 택시를 잡았고 저는 집에 가는 내내 남편의 등짝을 때리며 미쳤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남편은 부시시한 몰골을 한 채 거실로 나오더라고요.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한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어제 일 기억나? 당연히 기억하지. 후회 안 해?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한테 너무 심하게 대든 것 같은데. 난 후회 안 해. 오히려 속 시원하니까 당신도 협조 좀 해줘. 앞으로 엄마한테 도움 같은 거 주지 마. 뭐 해달라고 연락 와도 받지 말고. 그래도 나는 며느리인데 그건 좀... 그냥 연 끊고 살 거니까 당신도 그렇게 살아. 이건 부모와 자식 간의 일이야. 당신은 그냥 옆에서 지켜만 봐. 남편은 아주 결심을 굳게 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에게 몇 번 연락이 오긴 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옆에 있어서 눈치를 보느라 받지 못했네요.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 하나를 보내셨어요. 전화 좀 해라. 급한 일이다. 그 문자를 받고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려야 할지 모른 척 해야 할지 갈등이 되더라고요. 결국 하루 종일 남편과 함께 있는 바람에 답장을 하지 못했어요. 저도 여태껏 섭섭했던 감정이 쌓인 상태였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살갑게 지낼 정도까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지 않게 된 것이죠. 솔직히 편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매일 부탁하시는 걸 처리하느라 몸이 10개라도 부족했는데 모처럼 주말에 여유롭게 남편과 데이트도 할 수 있게 되었고 퇴근 후에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게 됐어요. 형님은 그 후로 연락이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처음 통화하니까 상당히 어색하더라고요. 동서, 그때 내가 경황이 없어서 연락을 이제야 하게 됐네. 저도 연락 못 드렸는데요, 뭐. 도련님은 좀 어때? 괜찮아? 똑같아요. 어머님한테 사과할 마음은 없대? 그냥 이대로가 좋은가 봐요. 걱정이다. 어머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 동서도 알다시피 우리 남편 워낙 무뚝뚝하잖아. 나도 어머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요? 동서가 이런 거 잘하잖아. 우리 집 분위기 메이커가 동서기도 하고 그게 또 동서의 역할이잖아? 한 번만 와서 어머님 기분 좀 풀어드리면 안 될까? 요즘 아주 집안 분위기가 얼음장이야. 형님은 그럼 여태껏 어머님 기분 맞춰드리는 걸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게 왜 제 역할인데요? 그거야. 동서가 그런 걸 잘하니까. 나는 그런 성격이 못 되고. 저도 못해요. 누구는 저절로 잘하는 줄 알아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앞으로는 형님이 어머님 기분 맞춰드리세요. 저는 이제 그럴 수 없는 입장이라서요. 동서 없이 내가 어떻게 어머님이랑 단둘이 있어. 솔직히 불편해. 저는 뭐 편한 줄 아세요? 솔직히 좀 어이가 없네요. 저희가 연을 끊겠다고 하니 형님한테 올 피해가 걱정돼서 대충 수습하기 위해 연락한 걸로 보이네요. 제 말이 틀려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동서,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둘러대실 필요 없어요. 저는 형님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익대로 사는 법이잖아요. 어쨌든 저는 지금이 편하고 좋네요. 한동안 이렇게 지낼 거니까 형님도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이만 끊겠습니다. 이제는 홀로 시어머니를 감당해야 하니 제가 필요했던 거겠죠. 이제는 형님도 좋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생각해보면 항상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오고 뒤에서 실속은 다 챙기는 타입이었어요. 학창시절 때 남이 열심히 필기해 놓은 노트 베껴서 전교 1등하는 얄미운 애들 있잖아요. 딱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생신 때마다 저한테 연락해서 동서가 요리를 잘하잖아. 좀 도와줄 수 있어? 하며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제가 요리를 해서 갖다 바치면 그 공은 전부 형님에게 돌아가곤 했죠.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이걸 다 우리 첫째 며느리가 했단 말이야? 아이고 기특해라 하고 칭찬하시면 딱히 부정도 하지 않고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때 진작에 알아봤어야 했는데 여태껏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충 넘기고 말았네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그 말 틀린 거 하나 없더라고요. 시월드의 속박에서 벗어나니 비로소 자유가 찾아왔고 사람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바라고 바라던 아기가 축복처럼 찾아왔어요. 그때부터 태교를 하며 출산 준비를 하면서 정신없이 지냈네요. 그리고 만삭이 되었을 때쯤 시어머니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 집 앞에 서성이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서 어머님 하고 부르고 말았네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재빨리 달려오셨고 그렇게 오랜만에 시어머니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임신했다는 소식은 들었다. 내가 명색이 시어머니인데 며느리 산후조리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니. 먼저 연락 좀 하지 그랬어. 산후조리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에 가는 게 더 편해서요. 이미 예약도 되어 있고요. 분위기가 싸늘한 걸 보니 우리 둘째 며느리가 아직 나한테 섭섭한 게 풀리지 않았나 보구나. 오늘 무슨 일로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긴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서 찾아왔지. 아, 네. 솔직히 후회 많이 했다. 둘째가 서운하다면 내가 사과를 하는 게 맞았던 건데 오히려 화만 냈으니 오죽 답답했으면 엄마랑 인연을 끊겠다고 했을까. 너도 내 원망 많이 했지? 너희가 결혼하고 신혼집 구할 때 힘든 거 뻔히 아는데 보태준 것도 하나도 없었으니 얼마나 서운했겠어. 나는 네 맘 다 이해한다. 아닙니다. 나도 부모로서 서툰 게 참 많단다.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둘에게 모두 줄 수는 없고 첫째가 자꾸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많이 갔나 봐. 너도 자식 둘 이상 낳아보면 알 거다. 내 마음이 어떤지.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니? 그런데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더 마음이 가는 손가락은 있더라. 나는 그걸 둘째가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어. 마음씨 넓고 착한 애니까. 어머님, 그걸 평생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그래, 여태껏 많이 참았겠지. 그래서 내 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 거겠지. 저는 그 사람이 자라온 세월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건 아니지만 그날 어머님께 했던 말은 제가 봐도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서로 잠시 떨어져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중간에서 중재를 한다 치더라도 문제의 뿌리까지 해결할 순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조금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점점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 중일 거예요.
내가 갈 곳이 없어서 그래. 네? 왜요? 우리 집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말도 안 되게 올리겠다고 하잖니. 그걸 안 주면 본인들이 들어와서 살겠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집을 정리했어. 그럼 아주버님 댁에서 지내시면 되지 않나요? 그게 싫다고 하더라고. 싫다고 했다고요? 나랑 살기 불편하다 이거지. 아들놈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아무리 첫째라고 잘해주고 돈 쥐어줘봐야 뭘 해. 지 아내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엄마 귀한 줄 모르는데. 아무튼 그래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저희더러 걷어달라고요? 그쪽에서 나더러 오지 말라는 걸 어쩌니? 내가 갈 곳이 어디 있겠어. 좀 어이가 없네요. 아주버님이 싫다고 하니까 그래 알았다 하시고 바로 여기로 오신 거예요? 집 사라고 5억까지 주셨는데 어머님더러 나가라고 했다고요? 걔네도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겠지. 어머님은 정말 여전하시네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집에서 쫓겨나시고 아직도 첫째 아들을 이해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받을 건 다 받고 어머님 모시긴 싫으니까 내쫓은 거잖아요. 저라면 화가 나서 따지고 엎을 것 같은데 왜 여기에 오셨어요? 제가 어머님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는 그래도 나랑 쌓은 추억도 많고 나랑 편하게 잘 지냈잖니.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첫째 며느리보다 너랑 있을 때가 더 좋더라. 그리고 너는 착하니까. 저 하나도 안 착해요. 저도 어머님 받아줄 수 없다고요. 남편이 저더러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가 생겨보니 더더욱 어머님을 이해할 수 없겠대요. 아이가 둘 생기면 자기는 똑같이 공평하게 애정과 사랑을 주고 절대 한 명이 서운하게 할 일 만들지 않겠대요. 그 사람이 오죽하면 그런 말을 저한테 하겠어요? 아내인 저도 남편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픈데 어머님은 뭐 깨닫는 거 없으세요? 지금 이렇게 찾아오신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당장 돌아가세요. 며느라, 그래 내가 잘못했다. 둘째랑 얘기 좀 나눌 수 있게 해다오.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 사람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연락하기 싫다는 뜻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럼 나더러 어디 가라고? 저라면 아주버님 댁에 다시 한번 찾아가겠어요. 다시 내쫓으면 5억 도로 내놓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 뒤로 저는 첫째를 출산을 하고 2년 뒤 둘째를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게 되었죠. 제 남편은 정말로 아이 둘을 공평하게 키우더라고요. 밥을 줄 때도 동시에, 장난감을 사줄 때도 똑같이 사주었고, 아이들을 훈계할 때도 팩트만 말하며 조근조근하게 타일렀어요. 남편의 교육관에 저도 동의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 둘이 생긴 이후로 남편은 가정적으로 변신하더니 아주 훌륭한 살림꾼이 되었습니다. 요새는 요리도 남편이 다 하고 있네요. 제가 시어머니 복은 없지만 남편 복은 확실히 있는 팔자인 것 같아요. 남편은 육아를 하며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첫째라고 해서 책임감을 씌워주고 싶지 않고 둘째라고 해서 희생하라고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둘 다 각자의 개성대로 자랐으면 좋겠어.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요즘 새삼 그 말의 무게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는 아주 가끔씩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 돌잔치나 친척 누군가의 결혼식 같은 날에만 만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남편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시지만 남편은 아직 묵묵부답이네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아이 돌잔치에 초대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완전히 인연을 끊지는 않은 채로 아주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현재 아주버님의 집에서 다 같이 합가 중이에요. 갈 곳이 없다고 하시니 어쩔 수 없이 형님이 받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불편하신지 저에게 가끔 연락을 하며 불평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리고 말미에는 항상 저에게 시어머니와 제 남편의 관계에 대해 물어봤어요. 아마도 관계가 회복되면 저희 집으로 오실 거라는 희망 하나를 붙잡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5억이라는 큰 돈을 받았으면 그 정도 합가는 군말 없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땡전 한 푼 받은 적도 없는데 모시고 살 뻔했는데요. 지금은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아이 둘을 키우는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던 일을 너무 좋아하기도 했고 놓치기 아까운 자리였지만 아이들이 커가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큼 큰 가치는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관둘 수 있었어요. 집 평수는 좀 더 천천히 늘리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큰 후회는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만의 속도로 주변도 둘러보고 가족도 케어해가며 천천히 걷기로 다짐했어요. 사실 어제도 형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다급하게 말하더라고요. 동서가 도련님을 좀 설득해보면 안 될까? 둘이 평생 불편하게 지낼 순 없잖아. 그래도 핏줄인데 다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 없던 애정도 다시 생기지 않겠어? 아무리 그래도 모자 관계인데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일단 어머님은 대화할 준비가 되신 것 같아. 이제 도련님만 받아들이면 돼. 저는 그럴 때마다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겠죠 하며 끊어버립니다. 형님은 아직까지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느라 많이 힘든가 보네요. 이제 적응할 만도 한데 아직까지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지 전화하는 횟수도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웃긴 게 시어머니도 저에게 가끔씩 전화해서 형님 뒷담화를 하시더라고요. 요리도 맛이 없고 살림도 형편이 없다며 험담을 하시는데 그때도 저는 그래도 잘 맞춰가며 사셔야죠 하며 말을 마무리 짓고 끊어버려요. 그러고 보면 둘이 참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천생연분 같기도 하네요. 앞으로 평생 같이 살아야 할 텐데 안 맞는 부분은 최대한 맞춰가며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명절에 일어난 그 사건은 저희 가정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아직까지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가 제 남편의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그 사건으로 인해 집안의 권력 구조가 확 바뀐 느낌이랄까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털어놓고 부딪혀보는 걸 제안드려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사건으로 저희 시댁 식구들이 좀 더 솔직해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참으면 병이 되잖아요? 아이를 키울 때도 비교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비교를 당하는 서러움은 절대로 저희 아이들에게 되물림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며 사연을 보내봅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은 세심하고 어른의 말 한마디에 의미 부여를 하더라고요. 완벽한 부모는 될 수 없어도 노력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려고요. 가족이 있으시다면 솔직한 감정을 털어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만큼은 우리 모두 솔직해지자고요.